최근에 나경원 대표를 둘러싸고 갑자기 나경원 대표가 졸제 반윤계 대표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싸우는 사람이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나경원 대표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겨울도 거의 다 지나고 좀 있으면 봄인데 김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장제원 의원이 꼭 대표 출마한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예. 그러니까 마치 모든 플레이어들을, 그러니까 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은 그냥 들러리 같고 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장제원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당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마치 자기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여권의 국민적 지지율에도 별로 좋은 영향 못 지키고 당내 화합에도 안 좋거든요. 예컨대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제는 좀 1등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간신히 이겨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체 말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제3의 인물이 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모든 언론이 대통령 사실상 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좌절 이런 식의 이제 대통령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소위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사설로 대대적으로 이 문제에 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옛날 친박 간별사 얘기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21세기 정당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라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것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사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여당의 비극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에는 국회, 그러니까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 중요한 한 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국회와 우리 정치권 전체에도 매우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제2 진박 간별사, 제2의 유승민 이런 말들이 막 오갑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선 이길 수 있겠냐라고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했고, 장제원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 자체가 간별사인 겁니다. 저 표현 자체가.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 상황을. 걱정이죠. 걱정하고 계세요? 예.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당내 제일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어느 정당이거나 간에 전당대회 새 지도부 뽑는 선거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래도 축제, 서로 그냥 영차영차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특히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여소야대로 출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당을 그러니까 정부를 생각하면은 전당대회는 오히려 더더욱더 화합하고 통합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대통령과 정부에도 힘이 될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게 참 걱정입니다. 당원들도 걱정하실 것 같고, 우리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을 또 응원하는 국민들도 걱정하실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걸까요?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본인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체로는? 국회의원도 저도 우리 당원들이 저보고 의원님 누구 찍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단위별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우리 당이 집권당이게 하는, 여당이게 하는 그 유일의 존재입니다. 집권당, 여당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현직 대통령의 당적이 우리 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당이고 여당 행세를 하고 힘을 발휘하고 또 국정에도 관여하고 장관도 추천하고 이런 거지.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탈당이 내버리면, 당적을 없애버리면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 당은 그냥 야당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당 당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자기 희망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당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 대해서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요구도 하고 또는 비판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아무 관여하지 말라 손 떼라 이렇게 말한 거 앞뒤가 안 맞은 거죠. 그리고 손 떼면은 아무 인연이 없으면은 당을 나가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야당인데 다만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그거는 민주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양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네.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뭐 누가 돼도 문제이고 안 돼도 문제이고 후유증이 크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통합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많이 들어서 뭐 대통령님도 참 걱정이실 것 같고 또 국민들도 당원들도 걱정이실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한 2달 조금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걸 정비해서 좀 자중할 분들 자중하시고 또 건신할 분들 건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네.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 국민들 눈을 의식해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가급적이면 축제로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마 가장 좋을 텐데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불안하지 않을 텐데 지난주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이었죠. 그때까지는 저출산이 부위원장 정책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면박을 주다시피 했고 사의를 표명하니까 사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촉이 아니라 해임해 버렸어요. 예. 거의 징계에 가깝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또 SNS에 이런 글들을 또 올립니다. 제가 준비해놨을 텐데. 나 홀로 집에. 네. 네. 배현진 의원도 또 올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좀 조롱하는 듯한 이런 예. 길도 느껴지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꼭 그 선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게 꼭 뭐 좋은 건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도 하고 당의 중진으로서 꽤 여러 가지 공헌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그 출마한 것만을 사실 이유로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출마했다는 것으로 당의 의원들이 저렇게 조롱하는 것 자체는 좋은 문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무직 공직자를 사표냈는데 해임한 건 저는 유사 이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되게 해촉하거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지 그걸 해임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또 거기에 또 정진석 대표 비대위원장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나서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엄포를 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조혜진 의원님이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대개 대통령이 특정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거 나는 이런 식의 그 정책을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되게 간접적인 방식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의원들이 대통령께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이고 명시적이고 그다음에 압박하는 형태로 다른 후보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당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예 제왕적 총재 시절에 그냥 임명을 하면 임명을 했지 이런 방식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더 이 당내 좀 그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은 출마의 길에 그냥 들어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제3자로서 뭘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관찰하는 입장에서 흐름을 보면은 출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아닌가. 네. 그 이전부터 마음을 그렇게 굳혀가고 있다. 확정은 안 했지. 굳혀가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변수가 생기고 그게 또 영향이 있었던 건지 지지율에 또 파동도 생기고 해서 고민이 더 깊어질 건 같긴 한데 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맞서는 사람처럼 되고 또 뭡니까 반윤 우두머리라는 그런 지칭까지 받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면 당대표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될는지 또 되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로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또 본인이 출마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퇴로가 막혀버렸다. 편하게 출마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부담을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최종적인 선택은 뭐 본인의 선택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서 밀리면 그 다음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정치 생명 자체가 아예 예. 끝날 수도 있다. 예. 자, 반윤 우두머리 이렇게 지목당하니까 대통령과 그 세력을 약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경제 성과가 거둔 거는 굉장히 또 막 가슴이 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더군요. 21일 날 대통령은 귀국하는데 그 전에 움직일지 그 뒤까지 좀 기다릴지 한번 지켜보시죠.